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ST분절 하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ST분절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은 이렇게 세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준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디프레션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업슬로핑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가 기준점에서 디프레션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렇게 아래로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다운 슬로핑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기준점이죠. 여기서 디프레션이 일어났고 얘는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허리젠탈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도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으로 의미 있게 바라보는 거는 이 다운 슬로핑과 허리젠탈 타입이 의미 있는 ST 디프레션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일부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업슬로핑이 심근 비대와 상관 있는 유형이고 다운 슬로핑과 허리젠탈이 이스케미아와 조금 상관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래도 이 다운 슬로핑과 허리젠탈 슬로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래도 이스케미아에 조금 의미 있는 유형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ST 분절 하강을 나타내는 다양한 질환들을 제가 좀 간단히 좀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을 얘기했을 때 이 스테미와 MI와 이스케미아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게 스테미는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을 나타내고 이스케미아는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을 나타낸다. 이렇게 간단히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히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심근이 있죠. 보통 허혈에 취약한 쪽은 이 심근 내막 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스케미아는 서브 엔도카디얼 이스케미아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요. MI 같은 경우에는 이 전층에 모두 다 이스케미아가 나타나면서 심근이 괴사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트랜스뮤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나고 디프레션이 나타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ST 분절 하강을 나타내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질환들을 EKG만 보고 어떤 질환을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ST 분절 하강을 나타내는 EKG가 보여졌을 때 이게 어떤 질환이야? 이건 이스케미아야. 이건 하이포칼레미아야.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진을 잘 해봐야 합니다. 어떤 질환이든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 ST 세그먼트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EKG만으로 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검사들도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이 ST 분절 하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문진을 했다 생각을 하고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더 크게 의심할 수 있는지 요거에 포커스를 가져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언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고 넌스테미가 있죠. 얘네 둘 모두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스테이블한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죠. 얘와 언스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는 스테이블 안자이나는 휴식 시에는 아프지 않다라는 거죠. 흉통이 없죠. 흉통이 없고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는 휴식 시에도 흉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는 넌스테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와 넌스테미를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넌스테미는 심근이 괴사된 거기 때문에 카디악 마커가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트로포닌도 있고요. 이런 카디악 마커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이거는 스테미도 마찬가지겠죠. 심근이 괴사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카디악 마커들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ST 분절 세그먼트 디프레션이 나타났는데 카디악 마커가 상승을 했다. 이거는 넌스테미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포스테리어 MI인 경우 이 ST 분절 하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리시프로컬 ST 디프레션이라고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 조금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V1, 2, 3, 4에서 ST 디프레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7, 8, 9번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디프레션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 반대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12리드 EKG를 찍을 때 7, 8, 9번은 찍지 않죠. 그래서 이 1, 2, 3, 4에서 디프레션이 나타나면 7, 8, 9번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 MI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MI 같은 경우에는 이 ST 분절 하강이 거울상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디곡신 같은 메디케이션의 사이드 이펙트로 ST 분절 하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하이포칼레미아입니다. 이거 포타슘 이온의 감소, 제가 하이포칼레미아를 보통 이렇게 많이 써서요. 이건 하이포칼레미아, 플레임 적어드릴게요. 사실 하이포칼레미아는 EKG만 보고 하이포칼레미아를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상에서는 피검사를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이포칼레미아가 나오면 바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포타슘 이온을 랩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히스토리를 잘 봐야 합니다. 보통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하이포칼레미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먹는 상황을 히스토리로 보통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미팅을 많이 한다든지 구토죠. 그리고 다이어리아,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히스토리로 주어지게 된다면 이 하이포칼레미아를 의심해서 반드시 랩을 나가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VH도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얘는 진단 기준이 있죠. 대표적인 진단 기준 V5, V6에서 높은 알파를 나타낸다. 이거는 제가 LVH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 이게 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준은 26mm 이상의 높은 알파를 가질 때 우리가 LVH를 의심할 수가 있죠. 또 T 인벌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LVH with strain이라고 얘기를 했죠. 좌심실 긴장. 그래서 좌심실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니까 수축과 이완을 잘 못하는 그냥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 인벌전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케미아가 대표적인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이스케미아도 T 인벌전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LVH의 T 인벌전과 이스케미아의 T 인벌전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이 LVH는 에이시메트릭하다, 즉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케미아에서 T 인벌전은 대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T 웨이브가 이렇게 비대칭성이다. 이런 걸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프레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디프레션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지금 디프레션이죠. 그러면서 T 인벌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T 인벌전이 이렇게 비대칭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를 바로 스트레인, 긴장형 타입이다.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칭적이다. 이 T 웨이브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대칭성이 바로 이스케미아를 나타낸다. 라고 이제 진단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EKG를 보고 이 대칭성이냐 비대칭성이냐를 구분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대칭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 어떤 진단을 할 때 단순히 EKG만 보고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진 또 다양한 검사 같은 것들이 동반돼서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LVH 같은 경우에는 이 V5, V6의 높은 알파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T 인벌전이 있으면 LVH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대칭성이냐 비대칭성이냐를 가지고 의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검사로 에코카디오그래피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상 이 LVH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면은 이제 LVH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RVH를 한번 볼까요? RVH 같은 경우에도 이제 LVH랑 다르게 그 반대쪽에 있는 V12에서 높은 알파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얘도 T 인벌전을 가지게 됩니다. 얘도 물론 비대칭성으로 이제 나타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EKG를 보고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만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만큼 쉽지는 않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항상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RVH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이 나오는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만성 폐질환, 크로닉, 렁 디지즈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바로 COPD죠. 이런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EKG를 보면은 보통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V12에 높은 알파가 있고 T 인벌전이 있고 ST 디프레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RVH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폐질환이랑 연관이 된다. 그러면 RVH. 여기다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위로 와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죠. 라이트 아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 좌심실, 좌심방 이렇게 있습니다.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내면서 해동맥을 통해서 좌우 폐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폐질환이 있게 되면은 펄머너리 아터리 폐동맥이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LVH에서 폐로 혈류를 잘 못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심근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RVH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폐질환이 만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RVH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RVH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RBBB나 LBBB도 ST 분절 하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ST 분절 하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EKG만으로 뭔가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진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ST 분절의 대표적인 예는 이스케미아죠. 이스케미아. 그래서 얘가 스테이블한 안자이나인지 언스테이블한 안자이나인지 그리고 카디악 엔자임이 상승한 넌스테미인지 이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MI일 수도 있다. 그게 이 디프레션이 리시프로컬 ST 디프레션일 수 있다. 라는 의심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이포칼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플러드 랩을 통해서 포타슘 이온이 주어지게 되면은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환자가 못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보미팅을 많이 하는 상황, 구토를 많이 한다거나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하이포칼레미아를 좀 의심해서 피검사를 나가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LVH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 LVH의 진단 기준이 있죠. V5, V6에 높은 알파가 있다. 그리고 T 인벌전이 있다. 이게 비대칭성인 경우에 이스케미아보다는 LVH를 의심하게 되는데 사실 이걸로 구별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RVH 같은 경우에는 RVH의 진단 기준이 일단 있죠. V12에서 높은 알파가 나타나고 T 인벌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히스토리 상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만성 폐질환이 예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